네, 10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반등 구간에서 변동성이 살짝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시장을 꿰뚫을 수 있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조선 쪽하고 에너지는 반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외 시장 약세죠. 해외 시장 약세인데 국내장은 상대적 강세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봐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지금 하면 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첫 시간 제가 말을 할 때 종목 얘기를 하면 좋은 장이고 계속 요런 얘기하면은 좀 미지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하고 대만 시장하고 독일 시장 21선 내에 붙어 있고 61선하고 각이 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은 21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데 61선 각이 위에서 눌러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게 좁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장에 비해서 최근에 보다시피 눈에 띄게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반영.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CPI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장 우리나라 금리 인상 나왔죠, 여러분. 금리 인상이 간만에 빅스텝이다 해갖고 아까 기사 지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금리 인상 했음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 보시면은 지수가 어쨌든 좌우당간 버팁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매도가 나오면 어쨌든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 특징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가 우리나라가 6월 달에 먼저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해외장이 어쨌든 21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방어 측면도 있고 선반영 측면도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 필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좀 강하고요. 흐름 자체가. 그 다음에 유가가 여기. 자, 이게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이게 국제유가도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제 또 유가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유가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90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요 자리. 왜냐면 지난번에 가스가 된고 자리 121선, 241선 중간단, 그죠? 이게 패턴이 쐐기형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스가 쐐기형 패턴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요 부분이 있죠. 유가가 매갈이 없이 흘러내리기보다는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 강세에서 조선주하고 에너지 관련주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쭉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장은 좀 밀리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지금 장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이 기술적인 특성으로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8월이나 아니면 작년 10월 달 정도 흐름의 어떤 그런 느낌, 지금 이평선의 각이나 주가가 움직이는 폭, 왜냐면은 지난 8월 달 쪽에서 빠질 때도 연초부터 7월 말 때까지는 좀 길게 이렇게 좀 늘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길게 늘어진 상태에서 8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는 변동성이 크면서 짧게 움직였어요. 지금도 보시면 1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좀 길게 밀려 내려가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6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 버팅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떨어지는 21선은 확실히 세긴 셉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흐름이 삼성전자는 요때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반대로 주식시장은 이 흐름 자체가 요때 정도의 흐름하고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어제장에도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중소형주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반대로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은 또 그렇게 세게 못 올라가는데 많이 빠진 섹터, 이건 특징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빠진 섹터에 오늘은 또 테크인 같은 주식은 또 더 급등합니다. 이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전기전자, 자동차 양호하고 조선주, 에너지주 약세고 이런 특징은 있으나 지수의 흐름 자체와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서로 엇박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그 시점이 변곡점인데 그건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시점까지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마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종목 특징은 있지만 지수와 삼성전자의 엇박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을 해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변곡점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섞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308 안착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종복 방송 VOD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일 연장으로 화요일 변곡점을 강조드렸고요. 그 화요일 변곡점이 어제입니다. 화요일 변곡점을 강조드렸고 약세장에서는 3일 이상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를 금요일 날인가쯤에 얘기하고 월요일 날 잠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하락하는 타이밍 때문에 미리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전략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놀라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번 타이밍은 이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의 특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면 단기적인 시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한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고 저는 당연히 해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적중률의 문제인데 보다시피 여기가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바닥이 나오는 거냐면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특정 패턴을 그린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특징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작년 2018년 10월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정도의 어떤 변동성 속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다져주면서 아까 미국장처럼 미국장이 이런 정도의 흐름하고 지금 유사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정도. 21선 위에는 있고 나스닥 시장은 21선 위에는 있고 충분히 하락 N자로 빠지고 21선 위에는 있고 61선이 바로 앞에서 누르고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보다시피 큰 하락 N자로 빠지고 21선 위에는 있는데 61선에서 찍어 누르고 있죠. 여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가, 그죠? 중요한 거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가? 나스닥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구간이 최소 한 달 이상에서 2달 가까이 정도로 박스권을 그리는 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대바닥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가 그랬고 여기 유럽 신용위기 때도 보시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우하향을 기조를 주고는 있으나 특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20일을 뚫으면서 그 기세로 61선까지 확 뚫어줘야 됩니다. 요런 장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포트폴리오 조정해라, 나중에 세게 올라갈 만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다, 요런 말씀 드리는 그 전략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대박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인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우리나라만의 약세장에서도 보시면은 변동성이 나오는 상태, 여기는 좀 짧았어요, 여러분. 이중바닥으로 61선을 아예 뚫어버리고 올라가죠.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도를 보시면 여기서는 쐐기형 패턴이 너무나 완벽해갖고 여기는 바닥 잡기가 쉬웠어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의 20, 60에서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 거의 그죠? 제가 진짜 제 능력껏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폭락장에서 바닥을 치고 움직일 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를 우리가 이제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작은 거냐면 지금 시점은 흔들어대는 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을 한번 깨는 걸로 보는 게 좋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깼다가 바로 안착해 주는 거죠. 깼다가 바로 안착해주면 그게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일종의 지수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기에는 진폭이 작은 상태에서 기간이 좀 짧아요. 어제 아마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7월 말 때까지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 우리가 준비하고 느끼면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막 이런 얘기 해드린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결론, 대바닥을 찾을 때,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대바닥을 찾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변동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약간 우하향을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서 60일선을 끌어내린 다음에, 왜 60일선이 끌어내려지겠어요?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박스권이니까 60일선은 급격하게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서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늘어져야 좋고, 아니면은 지수를 방어해 주려면 삼성전자가 59,500원을 안착을 시킨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뭐 환율이 밀려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일정한 박스권에서 약간 우하향을 주면서 좀 죽였다가 땡기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 그게 바닥의 신호. 아니면 환율이 1300을 깨서 1280쪽으로 내려가는 기조를 주고 삼성전자가 59,500원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6만 원을 안착시켜주고 주변주를 끌어주고 이런 흐름이 보이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수가 308에 어쨌든 붙어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 전략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310이 지지의 역할을 해야만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동성은 좀 감안하셔라. 그리고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는 처음에 6.8인가요? 어쨌든 간에 처음보다 8.6에서 8.7로 예상치를 잡아놨다가 지금 8.8까지 올려놨고요. 그것은 상품이 급락하기 전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8월 달 쪽으로 가면 빠져있는 상품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 오늘도 움직임이 또 좋은 게 눈에 보일 거고요.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가 유리해 보이고 제약주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흐름이 양호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앞두고 방향성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